마린파크 상가 전인관리단의 이장 전인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예, 이제 뭐 태풍도 이제 좀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떻게 좀 피해가 없어졌는지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잘 아마 여러분이 있는 곳은 헤쳐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인데 대전에서 이렇게 연락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리 업체들은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온 거죠. 건물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관리소장이라든지 직원들 분들이 거기에 있는 관리인이나 그 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 또는 입점주 분들을 오히려 이간질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어떤 관리인이 있는데 이 관리인이 뭐 어떤 B라는 사람과 뭐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또는 A라는 사람이 뭐 어느 곳에 어떤 뭐 위원들하고 같이 뭘 했다 하더라 뭐 한다든지 아니면 A라는 사람이 뭐 집안에 아는 사람들을 대동시켜서 뭐 건물에 뭐 어떤 계약을 하게 했다 하더라 라고 하든지 뭐 어떤 별별 이야기 소리를 누군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이 관리인과 그 관리위원들 또는 입점주 분들끼리 오히려 이게 오해가 생겨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그분께서는 하시는 분이 그분은 관리인이었는데 그 누구더라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이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경우가 물론 대전에도 그렇게 있지만 그런 거 아니래도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전라도라든지 뭐 경상도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어쨌든 뭐 이곳저곳 경기도라든지 서울 쪽에서도 연락을 받다 보면 위원들 중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좀 법률적인 어떤 법 조문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발생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저라고 그런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저도 막 이런저런 분을 봉사를 하면서 하다 보면 별별 이상한 소리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뭐 희한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대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증거자료는 마련해 두십시오. 정확하게 증거자료는 마련해 두시고 한 세 번 정도까지는 이제 증거자료 마련하고 그거는 하셔야죠. 말씀은 드려야죠. 경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십시오.
그럼 녹음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밴드에다 마음대로 이상한 걸 올린다든지 소문을 또 올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반드시 녹음은 하시고 그 증거 자료는 가지고 오십시오. 3번 정도. 근데 여러분들 한 번만에 물론 여러분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웬만하면 인간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도 오해를 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지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경고는 하시고 그리고 증거 자료는 준비해 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3번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느 한도 이상으로 들어가서 개인에 대한 명예뿐만 아니고 건물 전체에 있는 입점주 분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까지도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상으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제 그 증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고 이제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뒤도 보지 마시고요, 말도 하시지 마시고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시지도 마시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경험상으로 안 있었겠습니까? 저도 몇 번 이렇게 3번 정도까지는 참습니다. 그런데 증거자료는 다 마련했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는 그렇게 처벌을 강력하게 내립니다. 싹싹 비려도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소송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고소를 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몇 번에 3번에 걸쳐서 몇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봉사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뭐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오히려 그분들이 갑질을 좀 많이 하셨죠.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입점주 한 사람이고 소유자 한 사람일 뿐인데, 그렇죠. 단지 봉사를 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위원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결정할 사항 결정하고, 아니면은 주차 이런 거는 과반 통과돼야 된대죠. 적어도 집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진행하고 이렇게 절차를 맞춰서 했는데도 이제 자기 뜻에 안 맞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있다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드리면, 지금 우리 상가가 그래요. 우리 지금 오피스텔이 그렇습니다. 우리 수삭복합단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거는 여러분들 통과 의례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좀 대처하십시오. 아까처럼 증거 자료는 마련해 두시고 하셨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 보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봉사를 하시다 보면 참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렇죠. 전혀 관련 없는데도 바람을 피웠다든지 누구하고 뭐가 어떻다든지 별별 소리 다 하죠. 그러면 그 집안의 가정에까지, 지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내한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을 때 그건 또한 이제 얼마나 그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좀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한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권을 챙긴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좀 깔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우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봉사자이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하십시오. 하시고 하는데도 안 됐을 때는 그에 따른 법적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뜻한 이런 이야기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3번 정도까지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아니라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것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데 그 대전에 계신 분한테는 제가 충분히 어떻게 형사고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개별 사건마다 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 있으시면 연락이 닿는 상황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집합 건물 있죠. 관련된 관리단 양식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웬만한 분들 다 전부 다 보내준 건 아시죠? 제가. 근데 거기에 댓글에 있죠. 댓글에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저하고 연락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하고 그 댓글은 지우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사태들이 좀 가끔은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가 과연 어떤 관리단이 맞는 건지, 그리고 그 관리단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한지, 좀 이런 사항을 좀 알고 있어야 제가 그래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또 보내드리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좀 도움을 분명히 드리거든요. 카톡이든 문자를 오시고 이럴 때 또 제가 못 받을 때는 제가 늦게라도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좀 전화번호를 잠깐, 남겨주시고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런 식이 아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한때는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관리단도 안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적나라하게 말할게 그냥 양아치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관리인도 아니고 이랬는데 상가 번영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건물에 또는 재래시장도 그렇고요. 이런데 오히려 본인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맞춰서 하려고 그래서 저한테는 깜빡하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가 양식하고 보내달라고 하고 이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돼서 다른 억울한 그쪽에 계신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악행을 행하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있죠. 입점주 분들을 통제를 많이 한다든지, 본인의 또, 월급을 많이 챙긴다든지, 희한한, 하여튼, 그리고 또 관리비 이런 것도 공개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서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그래 잠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고 있죠. 그걸 싹 지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우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될 거야.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간질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직원들은 교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뽑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직원들. 자, 여러분들 직원을 뽑을 때도, 이제 이런 겁니다.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은 여러분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 부분에 회계라든지 건물에 관련된 각종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 결점들, 보완해야 될 점들을 다 거기서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이제 뽑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공학에 대한 엔지니어가 상당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분을 뽑으셔야 되고요. 둘째는 직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정한 잣대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관리인조차도 관리인인데 저도 그랬지만 관리인인데 예를 들면 관리인이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훼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관리소장이 관리인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공개 입찰을 할 때 가격이 너무 싸긴 한데 거기에 있는 기계 자체가 상당히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별로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정확하게, 직시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뽑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앉아 관리소장을 뽑을 때, 이러면 좋고 저러면 어떠리,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하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여기 달라붙고 저리 달라붙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러다 건물 관리대는 전혀 모르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뽑았을 때는 결국에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팀도 그렇고 보안팀도 그렇고 미화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은 이 건물의 주인은 입점주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유주 분들이다. 이 점만 좀 명심하시면 여러분들 탁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쵸?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조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앞으로 앉아 2년마다 이렇게 바뀌셔야 되죠. 그렇죠. 2년마다 다른 분들한테 넘겨주시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는 한 가지 아셔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 같은 경우는 더 그렇는데,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도 좀 아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다 하실 필요, 하면서 배우면 되거든. 하면서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변호사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면 되니까. 하나씩 알아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 아파트 신문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하면서 훑어보면 좀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께서 또 알아야 될 거는 회계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부분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또 매출 원가가 뺏어 있죠. 결국 총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단기 순이익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질 텐데,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는, 상품이 있습니까? 제품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매출액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비용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회사가 아니고 오직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계속해서 줄어들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고유번호증 이런 거 뭐 발급받는 부분도 여러분들 그것도 별 것은 아니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유번호증은 받는데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만 발생이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 그 처리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잡수입이 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도 저희도 그렇지만 주차 수익이라든지 각종 여러분들 거기 간판 수익이라든지 광고하는 그런 쪽 뭐 이런 부분의 수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으로 하셔가지고 법인으로 그렇게 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비용만 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실제 회사에 있는 매출을 내고 있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만, 너무 간단하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좀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거든요. 회계 처리가. 그렇죠. 각종 매출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매출 원가도 있을 거고 또 제조하는데 제조 원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앉아 뭐 선급금이라든지 선수금이라든지 뭐 어떤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앉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은 또 용어 부분이 헷갈릴 때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만 그냥 보면 시중 서점에 가서 있죠. 좀 찾아보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한국 아파트 신문 같은 데도 보니까 그 관련된 회계 관련돼 가지고도 칼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런 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 정도 선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뭐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구체적인 부분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뭐 개인적으로나 다음에 제가 아니면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 공개적으로 그거는 좀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라도 달라고 하면 예를 재무제표 같은 거 말이죠. 그 참고적으로 재무제표 같은 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1년치의 손익계산서고 재무 지금 상태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거고요. 뭐 자본 변동표라든지 현금 흐름표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 있고 분기장을 또 달라고 해도 되고요. 매달마다에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전표가 처리되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전표를 해서 도장 찍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별 문제가 뭐 전표로 처리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기에 보면 업체들 선정을 해서 일어나는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뭐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물건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인데 한 5,000원으로 뻥튀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몇 군데 이렇게 받아와서 있죠. 몇 군데 받아와서 견적서를 같이 끼워 넣어버리는 거죠. 500원짜리인데도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뭐 모르는 관리인이 전혀 모른다면 예하면서 관리인한테 주면서 여기 5,000원짜리라고 하면서 다른 데는 5,300원씩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딱 보여주면서 이러면 그런갑다 이거 사인을 해줘버린다든지 위원들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하고 그 관리소장들이나 관리업자 같이 해먹는 거죠. 같이. 저끼리 같이 해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해먹고 요 업체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녁에 박스채로 뒷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돈으로 받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좀 비일비재하죠. 요 방송 보고 계시는 뜨끔하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직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회개나는 부분을 좀 보죠. 그리고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의장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관리인 하시면서도, 잘 아시니까, 똑똑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뭘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은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자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냥 경험 쌓아가면서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 되고요. 아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또 책을 좀 찾아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되실 분들께서는 특히 누구한테 듣고 있죠.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간질 생기고 이러니까 본인이 좀 더 찾아보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된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한테, 참과가 있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명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체계화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판단을 하시고 이러셔야지, 누구한테 듣고, 이렇게 하더라 해서 이렇게 말해버리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마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도 있죠. 애매한 거는 애매하다고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말 애매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게 문제 생기는 거고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물 관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 그것이 명확한 거죠.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임차인하고 구분 소유자 간에 어떤 관리비를 안 내 가지고 나중에 또 임차료를 임대료를 안 내 가지고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든지 이렇게 생겨 가지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법적인 소송이 진행될 때는 그 부분도 바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시 이행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반대쪽에서도 요구해야 될 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 보증금을 달라든지 임차인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이런 것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체계화를 조금 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웬만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있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깍두다이 잘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을 안 그래도 좀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모르는 걸 알려주시면 되니까 금방금방 수용하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관리소장이나 직원들 부문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본인이 뭘 다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좀 문제거든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껄끄럽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춰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보셔가지고 하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잘 보내시고 또 제가 다음에 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